오늘은 첫 번째 과로 준동사를 올바로 해석하는 법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순서대로 해석해 나가는 거 공부를 할 건데, 그 중에 뭐 주어 자리건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건 보호 자리건 가리지 않고 또는 아무데나 튀어나오는 이 준동사 모양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동사라고 부르는 말은 무엇을 준동사라고 부르냐면 내용은 동사인데 형식을 동사가 아닌 것으로 바꿔 쓰는 말을 준동사라고 그래요. 우리말에 예를 들어 가르치다라는 말을 가르치다라는 동사를 가르침이라는 명사로 바꿔 쓰거나 가르칠이라는 형용사로 바꿔 쓰거나 가르치로라는 부사로 바꿔 쓰는 가르치기라는 부사로 바꿔 쓰는 이런 말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은 동사의 서술어의 어미를 변화시켜서 품사를 전성시켜 쓰거든요. 명사로 쓰거나 형용사로 쓰거나 부사로 쓰는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한 문장에 동사를 두 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가르치다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다라는 말에 가르치다를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로 주어 자리에 쓸 수 있게 내용은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말을 그대로 두지만 품사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명사처럼 바꾸어서, 이렇게 어려운 말로 품사를 전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명사처럼 바꾸어서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바꾸는 말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서술어의 어미를 바꾸어서 품사를 전성하는데요. 영어는 뭘 이용하냐면 이 준동사라는 놈은 영어에는 세 가지의 모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명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분사라는 게 있는데, 영어의 이 부정사라는 놈은 너무 잘 아시는 거겠지만 부정사라는 놈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모양으로 적히죠. 모양은 요거 딱 한 가지가 있고요. 이 부정사라는 놈은 그러면 품사를 전성할 때 몇 가지로 전성을 해서 사용하냐면 총 세 가지로 전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사는 명사로 바꿔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얘는 두 번째 형용사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얘는 부사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모양으로 부정사는 바꾸어 쓰는 거예요. 좀 전에 가르친다라는 말을 가르치는 것 이렇게 명사로 바꾸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다라는 말을 가르칠이라는 형용사로 바꾸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다라는 말을 가르치러 가르치기에라는 부사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부정사 말고 영어에는 준동사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명사라는 놈이 있는데, 이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뭘 붙여서 사용하는 거냐면 ing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용되는 품사가 얘는 오직 하나 뭐로만 사용하냐면 명사로만 사용을 합니다. 자, 좀 이따 이제 우리말로는 어떻게 옮기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영어는 준동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부정사가 있고, 두 번째 동명사가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분사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분사는 모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생긴 애가 있냐면 분사는 ing라고 생긴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ed라고 생긴 애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ing를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ed를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데, 이 분사는 몇 가지 용도로 쓰이냐면 분사는 첫 번째 형용사로 전성해서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로도 쓰냐면 부사로도 사용을 합니다. 제가 판서를 조금 잘못해 갖고 자칫하면 ing는 형용사, ed는 부사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ing, ed 둘 다 공이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영어의 준동사라는 놈은 이렇게 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분사 세 가지의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생겼다는 건 다 알 거고요. 이 중에서 부정사는 명사로, 형용사로, 부사로 사용이 되고, 동명사는 only 명사로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사는 형용사와 부사로 사용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 명사로 사용이 되는 놈은 당연히 뭘로 쓰게 될 거냐면, 명사는 문장을 구성할 때 명사가 차지할 수 있는 말이 주어로도 쓸 수 있고 목적어로도 쓸 수 있고 보어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어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목적어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보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형용사는 첫 번째 얘는 뭘로도 사용할 수 있냐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놈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두 번째 뭐로도 사용하냐면 얘는 보호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보호로 사용하는 놈은 모양이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나타나냐면 be, to, do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로 사용하는 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사로 사용하는 애는 말이 제가 이게 조금 다른 문법 책들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어볼 건데 이 부사로 사용하는 애는 1번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냐면 동사를 꾸미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말 잘못했어요. 동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1번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가 있고요.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뭐가 있냐면 그냥 따로이 독립해서 완전히 독립된 성분으로 사용되는 부사도 있습니다. 아니 구별이 잘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명사는 얘는 뭐 모양도 단순하고 그 다음에 생긴 모양도 쉽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오직 명사로만 사용을 하는데 명사로만 사용을 하니 얘는 당연히 뭐로 사용하게 될 거냐면 여기 나오는 부정사의 명사하고 똑같겠죠. 얘는 뭐로 쓰이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보통의 형용사들하고 동일하거든요. 형용사로 쓰이니까 얘는 뭘로 쓰일 거냐면 첫 번째는 얘가 명사를 꾸미는 말로도 쓰고요. 뭐 너무 잘 아는 얘기 같지만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기도 하고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기도 합니다. 형용사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당연히 보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이렇게 도표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막상 예문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사로 쓰이는 놈은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흔히 문법책들에서 분사구문이다라고 부르는 놈들이 있거든요. 이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놈들이 이 분사가 부사로 쓰이고 있는 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류가 있고요. 이렇게 쓰이고요. 기능은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얘네들은 해석이 될 때 각각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건 해석이잖아요. 얘네들은 해석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명사로 쓰이는 놈이니까 얘는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하기라는 말이나 뭐뭐 하는 것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물론 뭐뭐 함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남의 나라 말이니까 100%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라는 규칙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말로 옮기다 보면 부정사는 이런 식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명사로 옮겨진 놈이 주어가 되면 하는 것은 이렇게 될 거고 목적어가 되면 하는 것을 이렇게 될 거고요. 보어가 되면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명사를 꾸미는 이 형용사는요, 얘가 조금 중요한데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는 이때는 어떤 의미가 많이 들어가냐면 뭐뭐 할이라는 미래 또는 의지의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 말을 꾸밀 때 뭐뭐 할이라고 해석하든지 또는 뭐뭐 하려는 이라는 이런 will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게 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얘가 뭐 하게 되냐면 뭐뭐 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가 들어가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만약에 얘가요 앞에 하려는 이라는 will의 의미나 또는 조동사로 치자면 can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명사를 꾸미는 거니 뭐뭐 할 명사, 뭐뭐 하려는 명사, 뭐뭐 할 수 있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보이면 뭐라고 하면 되는 거냐면 얘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소위 예정, 가능, 운명, 의도 등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사실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형태상으로 봐서는 그냥 딱 바로 보호로 읽히게 되어 있는 거여서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형용사를 수식하게 되면 앞에 부사가 있고 뒤에 형용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뭐뭐 하기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얘는 첫 번째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기에 뭐뭐 하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때 형용사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It's difficult to study라고 쓰면 너무 어렵죠. 공부하기에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appy to meet you라고 하면 to meet 너를 만나서 해피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자, 저거 말고 저렇게 형용사를 꾸미지 않는 나머지 부사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뭐뭐 하려고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왔던 거냐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왔던 거예요. 근데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좀 이렇게 썩 그렇게 구어체 같지 않아서 뭐뭐 하기, 왜 우리 밥 먹기 위하여 어디 가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려고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더 우리말로 옮기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자, 위에 있는 부정사의 명사는 뭐뭐 하기,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다면, 이 동명사의 명사는 뭐뭐 함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요 받침 미음 정도에 가까운 말이 동명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얘는 뒤에다가 이제 주어 자리 오면 은,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오면 을, 그 다음에 보호 자리 오면 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래. 이 분사는 명사를 꾸밀 때 얘는 중요한 것이 위에 부정사하고 뭐가 다르냐면 ing가 들어가서 진행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ed가 되면 수동이 되고 동작을 당한다는 건 뭐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쟤는 해석할 때 ing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명사를 수식할 때. 그 다음에 뭐뭐 ed는 얘는 우리말로 이제 수동이라고 그냥 쓸게요. 우리말로 굳이 쓰다면 뭐뭐 되어진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수동으로 ed는 해석하시면 됩니다. ing는 명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명사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세한 건 우리 또 형용사 편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로 쓰이면 당연히 ing는 뭐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d는 뭐라고 하게 되냐면 역시 수동으로 뭐뭐 한 상태이다, 뭐뭐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애는 뭐라고 해석을 하게 되냐면 얘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로 제가 혹시나 모르니까 나눠 드릴게요. 좀 더 자세하게. 소위 분사구문이 앞쪽에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되는 분사구문이 있어요. 즉 시작하면서 곧바로 대문자로 시작이 되는 분사구문은 얘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보통 아마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워오실 때는 뭐라고 배워오셨을 거냐면 분사구문을 접속사 주어 동사의 뜻대로 원래 모양대로 돌려서 해석하는 걸 배워오셨을 거거든요. 그거 이상해요. 접속사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부사절을 ing 단문으로 바꾼 게 분사구문이거든요. 내가 학원을 올 때 원규를 만났어 라고 하는 말을 학원 오다가 원규를 만났어 라고 말을 만드는 게 그게 ing라는 분사구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when I walk down the street,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뭐 누구누구를 만났어 라는 말을 walking down the street, 길을 걷다가 누구를 만났어 라고 말을 바꾸는 거여서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분사구문이 저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이는 경우가 있냐면 커마가 있고 ing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커마 뒤에 ing가 나오는 건 우리가 흔히 뭐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주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앞에 나오는 동사하고 뒤에 나오는 동사가 연속되는 동작이거나 앞에 나오는 동사와 뒤에 나오는 동사가 인과의 경우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냐면 이 자리를 그리고라거나 또는 그래서라고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시면 돼요. 또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셔도 돼서 이쪽에다 써볼까요? 그리고 뭐뭐 했다라고 이렇게 바꿔버리거나 그 다음에 또는 그래서 뭐뭐 했다라고 바꿔버리거나 경우에 따라서 죽어도 나는 동시동작으로 나타내야겠어요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그러면서 뭐뭐 했다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어라는 언어를 너무 이렇게 막 수학의 표처럼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얘를 일단
이렇게 써놓으면 막 이상해 보이는데 막상 문장으로 옮겨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해석들은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고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그러면 실제 그 문장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요 경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했던 내용들을 실제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로 쓰이는 부정사와 동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로 쓴다 했어요. 동명사는 명사로만 씁니다. 당연히 주어 자리에 오면 은는이가 붙이면 될 거고, 목적어 자리에 오면 을를 또는 에게 붙으면 될 거고, 보호 자리에 오면 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to trust each other 이라고 하면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서로를 믿는 것은이 될 거고, 대단히 중요합니다라고 될 거고요. 이번에는 무엇을 이라는 말이 뒤에 와 있으니까 서로를 신뢰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좀 우리말로 어색하지만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억지로 해보면 서로를 믿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당연히 이렇게 이제 동명사 자리에 떴을 때 동명사도 배움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이라고 물론 하셔도 돼요. 이 명사로 쓰이는 부정사와 동명사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나타났을 때 부정사와 동명사는 거의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없어요. 물론 의미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얘는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면 대신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I don't mind라고 할 때 mind는 신경 쓰다 라는 얘기죠. 무엇을 이라는 말에 창을 여는 것을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방금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것과 그다음에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부정사, 동명사의 가장 큰 차이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뒤에 부정사나 동명사가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요, 이때는 어떤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버리냐면, 이 부정사는 전부 다 뭐가 돼 버리냐면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동명사는 온통 뭘 나타내냐면 과거에 해오던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미래의 일이라서 아직 하지 않은 좀 추상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동명사를 쓰게 되면 얘는 과거의 실제 경험을 나타내는 구체적 현실을 나타내는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문법 시간에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다가 I stopped 이렇게 써놓고 뒤에 뭐 담배 피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I stopped to smoke, 그 다음에 smoking이라고 쓸 때 차이가 보면 나는 멈춰서 will smoke, 미래의 담배를 필 거고요. 아직 하지 않은 일이죠. 반면에 여기 나왔던 일은 과거의 담배를 피는 걸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얘는 이 동사보다 뒷이야기가 되고 얘는 이 동사보다 앞쪽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문법 시간에 이 동사 뒤에 목적으로 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동사라고 설명을 하는데, 동사의 뜻이 달라지는 거 아니고요, 뒤에 나오는 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흔히 뭐 regret 같은 거 이런 거 써놓고도 많이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 유감스럽게도 뭐뭐 하다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거 뭐뭐 하를 후회하다라고 외우는데, 원래 regret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하고 안 들지만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요, 이렇게 했던 게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목적어 자리에 오면 부정사, 동명사가 상당히 이렇게 뚜렷하게 그 의미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ice to meet you 라고 쓰게 되면, 와, 기분 좋네요. 당신을 만날 거니. 자,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nice meeting you 라고 쓰게 되면, 와, 얘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당신을 만났던 게 기분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nice to meet you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날 거니 반갑네요 라는 얘기가 돼서 얘는 만날 때도 할 수 있는 인사, 헤어질 때도 할 수 있는 인사지만, nice meeting you 라는 말은 헤어질 때만 할 수 있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오늘 만났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의미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부정사, 동명사는 원래 부정사는 동사적 성격이 강하고 동명사는 명사적 성격이 강하고, 부정사는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동명사는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데, 그래도 앞쪽에 있을 때는 잘 안 느껴져요. To trust each other 이라고 하나 trusting each other 이라고 하나 크게 의미 차이가 잘 안 느껴지지만, 목적어 자리로 가면 좀 확연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를 꾸미는 부정사는 형용사로 쓰인 거겠죠. 형용사로 쓰이면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명사를 꾸며서 뭐뭐 할,
하려는, 할 수 있는 이라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will이나 can의 의미가 들어가는데 좀 전에 그랬죠. 부정사라는 게 미래의 일을 주로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얘는 will 또는 이럴 때 명사를 꾸미는 이 to는 무조건 앞에 있는 얘를 꾸밀 때 얘를 will이나 can의 의미로 바꾸시면 되는데 보통 will의 의미로 많이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저녁 먹을 시간이야 라는 이런 말이 된 거겠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얘도 뭐라고 하면 되게요? 너를 웃게 만들다 라는 말을 너를 웃게 만들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만들이라고 will make로 해도 되지만 너를 웃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can으로 해석해도 되네요. 이렇게 부정사라는 건 will 또는 can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권리는 권리인데 어떤 권리냐면 침묵하고 있을 권리가 된 거죠. 침묵할 권리라고 해도 되고 will로, can으로 침묵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역시 chance라는 말, 기회라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줘서 뭐가 됐냐면 달아날 기회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명사 뒤에 to도가 나타나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부사로 쓰이는 건 제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네요. 독립하시든지 아니면 형용사를 꾸미든지. 형용사를 꾸밀 때는 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 또는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독립하면 뭐뭐 하려고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지금 그런 경우죠. 주어 동사 끝나고 얘는 지금 형용사를 꾸민 말이 아니니까 내가 편지를 붙이려고 멈추었다라는 얘기가 됐군요. 자, 얘는 나는 깨어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소위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 된 거죠. 깨어나서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알았죠. 내가 있는 곳이 병원이란 걸 알았고, 자,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앞에 형용사가 있으니까 마시기엔 너무 뜨겁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 그래요? 너무 뜨거워서 마실 수 없다라고 해도 되지만 얘는 솔직히 저는 그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마시기에 너무 뜨거워서 마실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제가 솔직히 더 권하고 싶은 건 마시기에 너무 뜨겁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not이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이 차는 너무 뜨겁지 않아서 마실 수 없다라고 해석할 가능성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시기에 너무 뜨겁지는 않아요라고 해석하면 제대로 하는 거니, 저는 하실 수 있다면 첫 번째 방법,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 틀렸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정확하게 뭐뭐 하기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not이 들어가면 해석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다음,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뭐뭐 해서 어떠하다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너를 만나서 반갑다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죠. 명사를 꾸미는 ingd랑 명사를 꾸미는 부정사는 우리 다음 과에서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 ing는 하고 있는, ed는 뭐뭐 한, 된, 되어진 이런 말로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명사 뒤에 올 수도 있어요. 명사 뒤에 나오는 ing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부정사가 뒤로 온 것처럼 영어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 구가 되면 뒤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wearing a green shirts니까 저 녹색 셔츠를 입고 있는 웨이터라고 이렇게 꾸며주게 된 거죠. 얘는 입을 수 있는이 아니고 그게 to wear라고 다른 거예요. to wear이라고 하면 입을 수 있는이 된 거고, 얘는요 녹색 셔츠를 입고 있는 웨이터가 아주 무례하다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마찬가지 서울에 살고 있는입니다. 만약에 to live면 뭐가 돼요? 서울에 살 수 있는 이런 말인데 ing를 쓰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시골 생활의 즐거움을 모릅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된 거겠죠. 자, 이건 뭐 우리가 made in Switzerland 이런 말은 그냥 쓰는 건데, 만들다가 만들고 있는이 아니라 ed가 됐으니까 만들어진 시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라고 뒤에 적혀 있고, 이번에도 훔치다가 아니라 훔침을 당한 거겠네요. 그래서 도난당한 그림입니다.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그림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자, 분사구문이 이렇게 나타나면 지금 여기는 앞쪽에 있는 말만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마 뒤에 ing는 우리 다 문장 보다가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이렇게 나타나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 정도로 편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일을 끝내고 또는 일을 끝내서 나는 영어 공부를 하러 갔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보통 일을 끝내고 난 뒤에 또는 일을 끝냈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의 뜻을 살리라고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만 읽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샤워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샤워를 하다가 나는 누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자, 세 번째, 그럼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라고 이렇게 집으로 일찍 갔어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에도 이달 말경에 지어져서 이달 말경에 지어지면 아파트가 그다음에 완벽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준동사를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다 정리하시면 해서 항상 이렇게 준동사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렇게 해석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이렇게 도표처럼 만들어서 공부하는 건 잘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기본 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는 거 확인해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